저는 결혼 2년차 동갑내기 신혼부부 새댁이에요. 지난 황금 연휴에 친구네 펜션에 놀러 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친구 전화를 받고 나름 받아쳤는데 무슨 유치원 아이 대하듯 선심 쓰듯 하니까 이런 거 좋게 얘기해주는 거란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 때문에 전화를 끊고 나서 분하고 답답해서 잠 못 이루다가 출근하자마자 도둑 컴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업무 때문에 흐름이 끊겨서 글이 다소 산만하거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보건전문대를 나와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안팀 과장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얻고 병원을 관두고 좀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댁에 있는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개조해서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고 내려가서 바로 둘째가 생기고 재작년에는 셋째까지 낳았답니다. 근데 셋째를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이 와서 연락이 끊겼던 저와 제 친구들과 올해 초쯤부터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일 때 연락이 끊겼을 당시 친구네 펜션 주소로 청첩장과 편지를 보냈고 문자로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냈는데 결국 연락 한 통도 오지 않았고 당연히 결혼식에는 오지도 않았던 친구죠. 하지만 아마 마음이 힘들 때라서 그랬겠구나 이해를 했었고 연락이 왔을 때 반갑게 친구의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가 갓 태어나서 장거리로 차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서 저는 그 상황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휴에 신랑이랑 연차 내고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결혼 선물 겸 자기네 펜션에서 숙소를 제공해준다며 놀러오라고 하더군요. 마침 그 지역은 남편도 처음이라 잘 됐구나 싶어서 근처 관광지도 알아보고 친구네 아기들 선물도 준비해서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저녁 10시라서 친구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죠.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펜션이라서 솔직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고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네 펜션에 도착을 해서 친구네 부부와 인사를 하였고 친구의 남편이 짐 정리를 도와주더라고요. 그 뒤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나 한잔하자고 해서 시내에서 사온 치킨과 맥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근처에 차로 10분 안 되는 거리에 둘레길 산책로가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을 해먹으니 오전 10시쯤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숙소를 나섰고 일정대로 관광을 마치고 저녁 7시쯤 숙소에 바비큐 거리를 장을 봐서 돌아왔죠. 친구네에 숯불과 쌈채소 텃밭이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숯불과 쌈채소는 친구네 걸 쓰면 되겠다 생각했고 저희는 고기와 자잘한 것들을 전부 사갔습니다. 아무튼 큰 별탈 없이 다 같이 즐거운 자리를 가졌고 저녁 10시쯤이 다 되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네요. 그리고 다음날에 저희 부부는 또 등산을 가려고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코스로 올라갔는데 산 중간쯤 갔을 때 대략 오전 8시 정도쯤이었나?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서 아침 다 같이 먹고 싶어서 차려놨다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니 시간이 9시쯤 되었습니다.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에 산차림을 좀 도우려고 하니까 친구의 남편이 저희 신랑한테 반말로 이거나 들고 나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상에 이미 밥 먹을 준비를 다 마쳐놨던데 바깥에 있는 평상에서 먹으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즉석 밥, 즉석 보거국과 미역국 그리고 즉석 미트볼에 즉석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해뒀더군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준 거였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 내 엄마가 아침부터 고생을 했겠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기서만 있으려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같이 놀러 가겠다고 저희를 따라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친구랑 친구네 막내와 같이 4명이서 함께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면
친구가 아이 때문에 이렇다 아이 때문에 저렇다 이러면서 어딜 가지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관광을 하면서도 차에서는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드라이브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나이 때문에 그렇다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배가 출출해질 때쯤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 동네에 있는 유명한 찜닭을 먹고 나서 유명한 절로 행했는데 그곳에 가서는 친구가 또 차에서 내린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나 드릴 겸해서 절에는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40분가량을 있다가 너무 더운 탓에 아기가 걱정돼서 바로 차에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냉동 삼겹살 5kg를 제가 샀고 숙소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니 오후 5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녁을 먹으려고 어제처럼 바비큐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고 어제 먹다 남았던 재료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서 간단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제 쓰다 남은 재료로 먹다 보니 고기를 제외한 다른 재료들이 좀 부족했고 고기나 많이 굽자는 생각에 고기를 올리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 아직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몸이 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더니 제 남편에게 무슨 선생님이 애를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와이프 몸 관리 좀 잘 시키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기를 올리려던 걸 뺐더니 냉동실에 다시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성인 4명에 유치원생 2명 총 6명이서 한 근 정도밖에 안 먹었습니다. 기분이 많이 언짢았지만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시간을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잘 준비를 다 마치고 남편과 그날 가지 못한 곳 중에 꼭 가고 싶은 곳 2곳을 추려서 내일 집으로 갈 때 들렸다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1시 퇴실이라서 일요일에 무리해서라도 다 둘러보고 느지막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쉬다가 집으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친구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던 거죠. 아무튼 기왕 멀리까지 온 김에 월요일에 좀 늦게 집에 가더라도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획을 수정하고 동선을 확인하고 보니 저녁 9시가 되었더라고요.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길래 남편이랑 같이 차 끌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봉지라면이랑 소세지 그리고 팩으로 된 와인을 사서는 숙소로 돌아와서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가 잠자리를 봐준다면서 저희 방으로 오더니 뭔가 표정이 좋지가 않더군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그날 밤잠에 들었고 다음날 준비를 다 끝마치고 아침 9시쯤 밖으로 나가봤더니 친구네는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았더라고요. 저희를 제외하고는 한 팀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도 괜찮은 건가 싶었지만 피곤했나 보다 했죠. 괜히 깨우면 민폐일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일정도 있고 올라가야 할 길이 멀어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다 깨우게 되었죠. 그러자 친구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니 누가 봐도 짜증이 난다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나가시려고요? 1시 퇴실인데 더 쉬지 참 부지런하시네 라고 하더니 저희가 묵었던 방 상태를 점검하러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친구네에게 선물을 주고 가려고 차 트렁크에서 선물을 빼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시 친구네 방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선물을 바닥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봉투에 하루치 숙박비 정도에 조금 더 돈을 보태서 20만 원을 줬고 큰 아이들 물놀이 용품과 막내 아이의 여름 내복과 우주복을 선물로 줬죠. 그제서야 제 친구도 부스스하게 나와서는 뭘 이런 걸 준비했냐고 하면서 머쓱해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어서 챙겨주길 잘했다고 뿌듯해하면서 인사를 나누고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무튼 그날 남편과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정이 넘었더군요. 친구에게는 괜히 자는데 잠을 깨울까 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톡을 보냈고 밀렸던 집안일과 장을 보러 갔다 왔더니 그때까지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확인해보니 제 메시지를 읽고서 답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많이 바빴지?
라고 웃으면서 말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하고 냉담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저희 부부가 아직 어리긴 한가 보다라고 했다면서 말해주더니 저희가 철이 없다고 하길래 친구가 저희 편을 들어주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나빴던 선생님 말투로 말이죠. 그러더니 자신이 저를 생각하는 친구니까 그냥 넘어가 준 거지 남들은 그냥 뒤에서 욕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다 하고 말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행동 조심하라고 하더니 새겨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친구와 친구 남편의 생각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하나하나씩 다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우선 첫날에 밤 10시에 늦게 도착했던 거랍니다. 저희가 상황을 미리 설명해서 토요일에 내려가기로 했는데도 굳이 괜찮다고 해서 칼퇴하고 바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개인 가정집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숙박하고 있는 펜션이었기에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미리 얘기도 했고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저희가 늦게 온 탓에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친구 남편이 피곤해했다네요. 그러면서 어른 배려를 전혀 안 했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어른이냐고? 내가 너희 부모님을 뵈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남편인데 어른 대접할 자리는 아니지 않아? 그러자 친구는 아 그래 대충 대답하고는 넘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불쾌하고 짜증났지만 말꼬리 잡고 다투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저희를 위해서 친구가 아침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일찍 나갔답니다. 그날 저와 남편 방에서 즉석밥에다가 3분 카레로 대충 밥을 때우고 나갔죠. 근데 그때 시간이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원래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펜션 주인인 자기네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너무 애들처럼 앞뒤 생각 없이 행동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또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더군요. 바비큐를 먹을 때 친구 남편이 참나무 장작으로 구우면 훨씬 더 맛있다면서 일장연설을 했는데 그건 그러려니 했죠. 솔직히 좋은 말도 한두 번이야 좋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친구 남편이 화가 난 건 나무의 불씨가 꺼져가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어른 공경을 전혀 안 했다네요. 나무가 금방 불이 꺼져서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했는데 참나무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창고 키는 친구 남편의 허리춤에 고리를 끼워서 차고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꺼내오겠다고 해야지 어른 공경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어른 공경이란 말도 너무 황당하고 웃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한 건 형님 대접을 생각했던 거겠죠? 나이 차이가 고작 해봐야 4살 차이였거든요. 아무튼 그게 형님 대접인지도 의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으면 잘못된 거겠죠. 근데 장작을 가지러 갈 때면 저희 남편은 장작을 넣기 편하게 불판 건져서 들고 있거나 옮겼고 나무를 집어넣으면 토치로 불 키우고 했는데 그건 뭐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등산 중에 친구 연락을 받고 돌아왔던 때를 얘기하더군요. 그때 제 행동이 너무 애 같았다면서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무슨 지 자식도 아니고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어디 다 드러나보자 싶어서 말해보라고 했죠. 자신이 아기를 등에 업고 밥을 차리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서 자신을 도와야 한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앞서 말했듯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는 산 정상까지 가려고 했음에도 등산 도중에 친구의 연락을 받고 고마운 마음에 계획을 취소하고 얼른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서로 몰랐으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친구는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잘 잤냐고 물어봤더니 인사를 받지도 않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산 들고 나왔을 때 즉석요리 껍질도 같이 까고 쓰레기도 제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수도가에서 접시도 제가 다 헹구고 평상에 있던 음식물이며
쓰레기 모든 걸 저 혼자서 다 정리했어요. 친구야말로 상 차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가 한 거라고는 3분 즉석 요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씩 돌린 것뿐이고, 상을 내올 때도 즉석밥을 그릇에 옮겨 담은 것도 아니고 즉석밥을 탑이라도 쌓은 듯이 들고 오던데, 그거야말로 저는 상을 차려놨다라고 표현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을 했더니 애 셋 키우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또 대받아치더군요. 정말 짜증이 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애 엄마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쉽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와 같이 관광지를 돌러 나갔을 때, 절에 갔을 때 제 신랑이 아기를 업어주지 않았던 게 화가 났답니다. 그때 절에서 친구가 기도 드리고 있을 때는 제가 아이를 안고 기다려줬어요. 근데 차 세워두고 절을 좀 걸어야 했는데 친구가 날도 더운데 자신의 아이를 안 받아줘서 기분이 나빴다네요. 그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저희 신랑이 왜 남의 아이를 안아줘야 하는 게 당연하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구는 그게 여성에 대한 배려고 어머니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면서 저더러 아이는 천천히 생각하라고 또 훈수를 두더군요. 너 아이 낳으면 네 신랑 참 걱정된다며 제가 독박 육아하게 생겼답니다. 솔직히 친구 남편을 아침 저녁에만 잠깐 봐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을 3일 동안 봐오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 큰애와 둘째 아이랑 밥을 먹을 때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지를 않더군요. 그 다음으로는 냉동 삼겹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냉동 삼겹살 사서 들어가자고 해서 장을 보러 갔고, 고깃값은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애들도 먹여야 하는데 생삼겹살도 아니고 냉동 삼겹살 사자고 했다고 곧이곧대로 냉동 삼겹살을 골랐냐며 눈치가 없다더군요. 근데 웃긴 건 그 마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좁은 곳에서 주차를 하느라 조몰에 걸린 탓에 친구가 먼저 내려서 안에 들어가 있었고, 신랑과 제가 뒤따라 가보니 이미 냉동 삼겹살을 썰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이 계산을 하려고 해서 냉동 삼겹살로 골랐는데,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생삼겹살이 아니라 냉동 삼겹살로 샀다고 트집을 잡는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밤에 쥐새끼처럼 숨어서 둘이서만 뭐 먹을 생각을 하냐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펜션에 놀러가서 뭘 먹던지 말던지 그건 여행 간 사람의 자유 아닌가요? 그냥 친구 때문에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배가 고파졌고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은 게 죄인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쥐새끼처럼 먹는다니 기분이 너무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저녁에 배도 안 찼는데 네가 냉동 삼겹살 치우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걸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랍니다. 신혼 초부터 그렇게 정신없이 먹다가는 남편한테 미움받을까봐 걱정됐다나. 웃긴 건 그렇게 관리를 운운하면서 왜 친구는 결혼 전보다 몸무게가 20kg가 넘게 쪘는지 그 말의 모순이 너무 심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 돌아오는 날 퇴실을 할 때 너무 일찍 한 것도 불만이랍니다. 퇴실 시간이 오후 1시면 오후 1시로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친구를 떠나서 이건 펜션 주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랍니다. 근데 저희가 오전 8시에 바깥에 나왔을 때 다른 한 팀은 이미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랑 같이 친구네 부부를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주인 방 앞 테라스 난간에 키를 올려두고 쪽지를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퇴실하셨다고 전해준다고 하면서 저희가 열쇠 받아두고 쪽지랑 같이 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저도 여행을 많이는 아니지만 또 적게 다니지는 않았기에 펜션을 꽤 많이 가봤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펜션 주인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분리수거를 하시거나 주변에 청소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봐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늦게 일어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렇게 떳떳하게 말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투에 숙박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겨서 준 게 성의가 부족하답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 하루 숙박료가 12만 원인데 3박을 했으니 36만 원이 정상 금액이지만 친구가 결혼 축의금 대신으로 숙박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갔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한 푼도 내지 않고 지내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에 20만 원을 따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한 것도 요즘은 친구 자식을 조카라고 하니까
나도 조카라고 생각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던 거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그건 고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방값이 36만 원이고 바비큐도 한 번에 추가 2만 원인데 라고 그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나무 장작이 얼만지 아냐고 묻더니 저희가 묵은 방이 제일 잘 나가는 방인데 3일 장사 포기하고 저희한테 내준 거랍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치졸하지만 저희가 금요일에 사갔던 치킨과 맥주값에 토요일에 저희가 장을 봐갔던 고기와 재료들 값 그리고 일요일에 저희가 샀던 냉동 삼겹살 값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치사해지기 싫어서 이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드라이브 할 때 기름값은요? 그리고 그날 밥값도 저희가 냈고 친구가 절에 가서 현금 있으면 달라고 해서 5만 원 줬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숙소 가서 갚아준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5만 원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참나무도 친구 남편이 오랜만에 고기다운 고기 먹는다면서 꺼내왔던 겁니다. 토요일에는 저희가 오겹살이랑 목살 그리고 애들 먹일 소고기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사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면 저희도 알게 모르게 세세하게 배려한 것도 많았고 치사할까봐 안 따지고 넘어간 것도 많은데 참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저희한테 숙박비 받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저 숙박비 벌려고 저희를 불렀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펜션에 손님도 없던데 뭘 우리 때문에 손님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저희한테 내준 방이 제일 인기가 많은 방인데 저희한테 내줘서 예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까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12만 원 정도짜리 펜션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친구네 펜션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침대 하나와 싱크대 정도의 가스레인지도 없이 버너를 놔뒀더군요. 그냥 정확히 떠오르는 건 시골에 가면 있을 법한 민박집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펜션들에 비해서 저렴한 가구들을 배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펜션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가구들을 중고로 구매한 건지 다 낡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면 이곳 펜션이 좋기 20년은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주인의 성향이라도 보여주는 듯이 꽃무늬 벽지에 떨어진 부분은 맞지도 않는 벽지로 땜빵을 해뒀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이런 것까지 다 따지려다가 너무 큰 상처로 남을까 봐서 크게 한숨 한번 쉬고서 참았습니다. 근데 그러자 또 그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곧 애 낳을 사람이라고 너 안목은 있는 것 같더라 하더군요. 애들 선물 보니까 내복 소재도 좋고 어쩌고 오가닉이 어쩌고 저쩌고 선물은 잘 사왔다면서 잘했답니다. 무슨 선물을 해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이지 칭찬을 받는 상황이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리고 도착 연락을 바로 하지 않은 것도 기분이 나빴답니다. 집에 도착했으면 간단히라도 톡을 남겨야지 초대해준 사람은 집에 잘 갔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대요. 그냥 배려 자체가 없는 인간들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부모 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게 저희 부부 두 사람에게서 티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저녁 10시쯤에 자길래 잠 깨울까봐 다음날 아침 일찍 했다고 하니까 저녁 1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다가 잠들었다네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은 무음이라서 톡 남겨도 알람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몇 시에 도착을 했건 연락을 남겼어야 한답니다. 솔직히 친구가 무음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을 봐도 결혼해서 애 낳은 친구들한테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늘 조심했거든요. 혹시라도 애 힘들게 재웠는데 알람에 깨울까 봐서요. 그래서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저녁 8시 이후로는 연락을 잘 안 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요? 그리고 친구가 일부러 톡 읽고 무시한 거 알았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연락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연락을 무시하면 제가 뭘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저히 말을 섞기가 싫어졌고 그래 내가 다 잘못한 거 같네라고 말했더니 잘못한 사람이 말투가 왜 그러냐면서 저를 또 꾸짖듯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네 자식도 아니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냐고 했더니 자신이 충고해준 이야기들 깊이 새겨듣고 남편한테도 꼭 알려주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참나무 값이나 숯불 값은 안 받을 테니 숙박비는 나머지 다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나한테 빌린 5만 원은 빼고 보내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자신한테 준 건데 왜 그걸 빼냐고 하더군요. 숙소운사 갚으려고 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해놓고 왜 말을 바꾸냐면서요. 참 황당하고 기가 차서 더 이상은 통화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이 말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남편과 얘기하고 연락 준다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 통화를 끊으면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은 돈을 입금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었죠.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더 이상 통화를 하다가는 욕을 내뱉을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끊자고 했었던 겁니다. 도대체 친구가 이기적이긴 했지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숙박 어플을 들어가서 친구네 펜션 후기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후기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비난부터 시작해서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는 평들도 많았고 저와 같이 펜션 주인들이 늦게까지 자느라 해실도 제대로 못한다는 글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악플들도 많다 보니 펜션 평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곳에는 가기가 싫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친구 펜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곳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았죠. 아무튼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말을 해주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 바비큐 파티를 하던 날 제 남편과 친구의 남편이 담배를 피러 갔었을 때 이야기를 나눴다네요.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 남자가 갑자기 헛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면서 아내가 미인이라서 부럽다면서 그따위 소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혼이었고 저를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한번 해봤을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더니 펜션 하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쁘고 어린 여자애가 남자친구랑 놀러오면 부러워서 짜증이 난다고 했다네요. 겉으로는 보수적인 척하고 어른인 척 하더니 뒤에서는 그따위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그냥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로 생각했고 괜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만들까봐 그냥 넘어갔답니다. 솔직히 그냥 남은 차익만큼 숙박비 줘버리고 말까도 생각했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가 싫어졌죠.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냐고 따졌고 어제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게 뭐 어때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해서 네 남편이 나한테 했던 말이 아내의 친구한테 할 말이냐고 따졌더니 그냥 생각만 한 것도 죄가 되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숙박비나 빨리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인간들이랑 말을 더 길게 섞어봤자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걸요. 그런데 그냥 돈을 보내주기는 싫었고 보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내줄게라고 대답했고 그날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더니 저한테 연락할 시간은 남아도는 것 같더군요. 결국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연락이 오다가 결국 친구였던 그 인간이 제게 욕을 보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자신을 갖고 노는 거냐고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해줬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그러는 거냐고. 네가 숙박비 결혼 선물로 준다고 했던 거 그냥 가는 거 미안해서 20만 원 준 거로 모자라냐고 말했고 아무리 그래도 펜션 주인이 됐다고 뭔가 세상 주인이 된 거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랑 내 남편 네 자식 아니니까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면 여자한테 환장한 네 남편이나 잘 가르치라고 말했죠. 그리고 펜션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인들 데려다가 뒤통수 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과 친구였다라는 게 내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고 네 번호 차단할 테니 잘 살라고 말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거리도 멀어서 마주칠 일도 없는 사람일 뿐더러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서 내린 결론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인간에게 돈 10원도 주기가 싫어서 차액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친구에게서 최근 들어 연락이 와서 놀러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진짜로 지인들에게 뒤통수를 쳐가면서 장사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연락을 차단했더니 놀러 갔을 때 줬던 제 남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남편 휴대폰에서도 그 번호를 차단했더니 사무실까지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동료 직원분들에겐 남편이 대충 어떤 일인지 말해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남편은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내주고 끝내자고 했지만 뭔가 사기 당하는 기분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숙박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쓴 것도 억울한 마당의 제정신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이상해 보이시나요? 아무튼 요즘 들어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상한 친구와 엮여서 이런 짜증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길어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다가 뒤로 가기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글을 적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웬만한 드라마 뺨치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연예인 최수종처럼 다정다감했던 남편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과 저와 제 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따귀까지 때리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본심, 마지막으로 계속 답답하기만 했던 제가 복수를 했던 사연을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된 임산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대략 3년 정도가 되었고요. 남편과는 2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댁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과 친정 그리고 저희 집세 집이 전부 다 가깝고 모난 성격 가지신 분이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랑 제 친정 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셨으니 뭐 말 다 했던 거죠. 저는 현재 임신 중이라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남편 회사가 야근과 회식이 잦은 편이 아니어서 보통 7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7시 30분까지는 꼭 오는 편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칼같이 지켜줬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이 조기 축구에 나가지만 이것도 뭐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서 늦어도 오후 2시쯤에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이건 저도 이해를 해주고 있었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항상 집안일도 잘 도와줬습니다. 유독 빨래 널기를 싫어하긴 했지만 웬만한 건 다 해줬죠. 임신 3주 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건 아기를 생각하면서 배에 뽀뽀하기, 동어책 읽어주기, 잠이 들기 전에 아가랑 얘기도 나눌 만큼 다정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오전, 오후 그리고 퇴근 전 이렇게 반드시 3번씩은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회 날이었습니다. 남편 축구팀에 남편 대학 동기도 있는데 그 동기 와이프가 저랑 친구라 자주 보는 편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축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비 맞으면서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냐고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보 우산하면서 바로 집 밖을 따라 나갔는데 남편은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길래 저도 곧바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까지 내려와서 번뜩 차에 우산 있을 텐데 괜히 따라 내려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기왕 내려온 김에 혹시 모르니 우산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남편 차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니 남편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야 하고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자세히 보니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도대체 왜 주차장에서 유니폼을 갈아입는 거지 싶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유니폼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옷으로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저 옷은 뭐지? 지하주장에서 왜 저러지 싶었지만 그때까지는 별다른 확신이 없기도 했고 당황한 나머지 일단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기 축구팀의 남편 동기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죠. 간단히 안부 인사를 하고 혹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친구는 남편이랑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희 남편은 축구하러 안 갔어? 라고 물어보니 오늘 비가 와서 축구가 취소됐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내 남편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 생각이 들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늦은 저녁쯤에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아기에게 뽀뽀를 하고 애교를 부리길래 제가 민감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왜 아까 전화는 안 받고 축구 오늘 취소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취소된 거 문자를 늦게 봤다며 그냥 나온 김에 회사 가서 잔업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왜 안 받았냐고 물어보자 회사 올라갈 때 실수로 차에 휴대폰을 놓고 갔다면서 부재 중 전화 보기는 했는데 집으로 바로 들어올 거라서 그냥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는 그렇게 또 평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늘 그랬듯이 제 시간에 퇴근을 했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일요일에 축구를 하러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원래는 어차피 땀 흘린다고 간단히 세수 정도만 하고 나가던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샤워를 하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도 좋다는데 내가 오랜만에 도시락 싸서 응원하러 갈까? 나도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좋잖아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가끔씩 남편이 축구할 때 도시락 싸서 구경하러 종종 가고는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냐면서 괜히 위험한데 오지 말라고 극구 말리더라고요. 조금 위험하긴 했겠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이 놀라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간다고 하면 좋다고 싱글벙글할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도저히 의심이 커져가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편이 축구를 하러 간다고 준비할 때 저도 따라가기 위해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이날도 어김없이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 차와 제 차가 따로 둘 다 있기는 했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따라가다가 들켜버릴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마친 남편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 미리 와 있던 콜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의심을 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역시나 남편은 원래 제가 알던 운동장 쪽으로 가지 않았고 번화가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평소 저와 자주 가던 카페로 거침없이 들어가더군요. 카페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라서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일단 택시에 내려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여자랑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밖으로 나와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길래 얼른 상가 뒤쪽으로 몸을 숨겨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기야 도착했어? 라고 물어보자 응 여보 조심히 잘 도착했어. 나 이제 축구해야 돼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우리 아가랑 잘 놀고 있어.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 하더니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조심히 숨어서 지켜보는데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 여자의 두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도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한테 위험할까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그래도 아기 걱정해 우유에 미숫가루를 조금 타서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야 자기가 왜 설거지를 해? 이런 건 그냥 나 시키라고 했잖아. 자기는 얼른 가서 아기랑 편안히 TV나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을 빼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 심심했지? 오늘 축구하는데 태식이가 넘어져서 진짜 웃기더라. 아 참 그리고 끝나고 축구팀 다 같이 매운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여보 아기 낳고 나면 우리 다음에 꼭 거기 가서 먹어보자 하며 가증스럽게 지어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겉으로 볼 때 완벽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바람을 피는 걸까? 이걸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해버리릴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큰 고민을 안고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평일 낮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랑과 전쟁 재방송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아범이 저렇게 바람 피우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넌 놔두고 저런 짓 하면 그땐 아범도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난 그러면 아범 버리고 너랑 손주랑 살 거야. 왜? 아범이 바람이라도 피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 친구나 친정 쪽에 얘기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알겠어요. 어머님하고는 그 얘기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또 다시 일요일이 찾아왔고 남편이 축구를 하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맑고 공기도 좋은데 제 마음은 너무 무겁고 편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얼른 나가서 택시를 타고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또 옷을 갈아입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나가버렸는지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놓쳐버린 건가 싶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도 계속 재촉하시고 정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남편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달라고 말하자 택시 기사님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는데 정말 불쾌해지더군요.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 다시 한번 빨리 따라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차를 따라가 보니 또다시 번화가로 향했고 이번에는 2층에 있는 카페로 가더라고요. 그곳도 저와 몇 번 가봤던 곳이었기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혼과 관계없이 일단 증거부터 남기라고 하셔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서 남편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네일샵과 스크린 골프장 등 여러 가게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제가 밖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도 통유리로 되어 있었기에 몰래 숨어서 남편을 볼 수가 있었죠. 남편은 저를 등지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시야에 마주 앉은 여자의 얼굴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몇 장 찍었고 그때 때마침 그 여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들킬까 봐서 얼른 숨으려고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저 여자는 내 얼굴을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자세히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저도 그 여자를 따라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여자는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고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망칠 수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아가면서 옆에서 손을 씻으며 슬쩍슬쩍 그 여자의 얼굴을 살폈죠. 근데 제가 임신을 해서 자격지심이 들었던 건지 그 여자의 옷차림도 너무 예뻐 보였고 관리를 잘했는지 몸매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당연히 나이도 저보다 어린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울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TV를 보고 책을 봤지만 제 머릿속엔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러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갈 때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제 배에 뽀뽀를 하고 다정다감한 말투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그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남편 목소리도 다 듣기 싫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하기 싫었고 짜증이 나서 남편을 뿌리쳤더니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애교를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확 나서 너 나 몰래 요즘 누구 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얼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말 없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내가 내 입으로 말해줄까? 아니면 네 입으로 말할래?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냐면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시치미를 떼더군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거짓말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되려 저보고 집에서 막장 드라마만 보고 지내더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긴 말을 섞기 싫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널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 만나니까 좋았어?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가증스럽게 또 거짓말을 했고 너는 나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얼마나 죽을 죄를 지은 건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슬픈 척 눈물이 맺혀 있는데 정말 너무 역겨워 보였습니다.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제가 성격을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거든요. 그렇기에 결코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어보면서 아직도 발뺌할 거냐고 물었더니 나지막이 심심해서 만난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너는 심심해서 바람 피는구나. 나는 심심하지 않아서 집에서 애 신경 쓰면서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는 거로 아나 보네? 라고 말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리 당황해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 말을 들으니까 다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관심 없고 네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관심 없다. 그리고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굳이 삼자대만 해서 그 여자 머리채 잡을 생각도 없었거든. 그냥 너의 솔직한 진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네. 이제 네 말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떡할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나갈 테니까 신나서 이 여자 집에 들일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집은 내 거니까. 그렇게 저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이 집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음에도 도저히 그 집에서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보고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직 당장은 시댁에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진짜 정신이 나간 거라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갈 테지만 정신이 있는 놈이라면 갈 곳은 시댁밖에 없었으니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임신을 하고 많이 걷지 않다가 걸어서 그런 건지 허리도 너무 아프고 발도 아프더라고요. 친정에 도착하니 5시쯤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회사에서 안 들어오셨고 엄마는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놀라시더군요. 무슨 일 있냐면서 싸웠냐고 여지껏 살면서 이런 적 없지 않냐고 하시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왜 김서방 바람이라도 폈대?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장난치면서 웃다가 심각해져서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면 엄마 가슴은 더 미어질 텐데 감정 조절이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랑 엄마가 평소 성격이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라 지금 당장 그것들 잡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니네 시댁에서는 이 사실 알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시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지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있는데 왜 말 안 했냐고 얼른 다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싫다고 하다가 실랑이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속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네가 할 몸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이혼을 하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게 하든 당장 해결하자고 하셔서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랑 저의 친정엄마는 밖에서 자주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는 사이인데 순식간에 그런 건 의미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도 제가 전에 한 얘기를 듣고
금방 눈치를 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이곳으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시 방석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중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된 건지 아범이 먼저 말해보라고 말문을 트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지가 사람이라면 제 엄마랑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저희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김서방이 바람피는 걸 직접 봤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의 따귀를 후려 갈기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깜짝 놀라서 벙쪄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말했습니다. 네가 바람핀 건 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아니? 너의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지금 사돈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그리고 내가 내 뺨을 때려서 뱃속에 있는 나 자식이랑 며느리가 놀랬을까봐 겁나는 것.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든다. 네 얼굴이 아프고 말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 네가 진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네 안사람이 지금 친정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이혼을 하자면 하고 애도 포기해라. 그리고 위자료로 10억을 달라고 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신 나간 더러운 놈아. 만약 네 안사람이 이혼을 안 하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한참 동안 말을 쏟아 내시더니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면서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나가셨죠.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님의 행동이 노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없는 곳에서는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그 행동이 저랑 제 엄마 앞에서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께서 어렵게 제 남편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남편이랑 얘기해 볼 문제라고. 지금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일단은 집에는 들어가서 같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밥숟가락도 들 수 없겠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일단 알겠다고 마음 진정부터 하라고 하시고는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제 마음을 모를 정도로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빨리 이 문제를 터뜨린 탓에 남편이 더 압박이 온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제 부모님과 제 여동생을 마주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도 많이 불편했겠죠.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고작 들은 한마디는 심심해서 만난 거야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이렇게 평생을 지낼 수도 없었기에 저는 결판을 내려고 이른 새벽에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출근 준비 중인 남편이 깜짝 놀래서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유치하지만 뭔가 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행용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캐리어도 제가 샀던 거라 그냥 다시 다 꺼내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때 문을 빼꼼히 열고 제가 뭘 하는지 보던 남편이 깜짝 놀래서 왜 이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더군요. 너 뻔뻔하게 바람 피우고 사과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 와서도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도 안 하고 바로 나가지 않았어? 심지어 여태까지 연락 한 번도 없던 걸 보면 너는 나랑 살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 근데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네 옷이랑 짐 다 싸서 당장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냉정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더 조근조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열이 받았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래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기에 꾹 참고 당장 이거 갖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대로 짐을 들고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면 울고불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다정했던 그 사람이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일단 제일 먼저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싶어 갑자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할 건 해야 했기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나온 설거지통에 접시 2개랑 포크 2개가 있더군요. 케이크와 와인을 먹은 흔적도 있었는데 입 밖으로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자들의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요? 보나마나 분명히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님과 남편 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여자를 몰래 불러와서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제대로 하던가. 결국 그 역겨운 그릇을 통째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찜찜해서 침대 시트까지 다 갖다 버렸네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만 듣던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과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생각까지요. 그렇게 울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면서 집에 왔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지금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셨죠. 왠지 집에서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고 말씀드렸고,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시어머님께서 오시더라고요. 많이 놀랐지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전부 다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저는 어머님과 얘기할 문제는 아니니 그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덮고 살 것이고 아니면 뒷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어머님께서 혹시 저 먹으라고 집에 케이크 사주셨냐고 물었더니 아니 아범이 너 먹으라고 사놓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면서 케이크 먹고 싶으면 엄마가 하나 사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니라고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카페를 나왔는데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던 건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도 사람인지라 잠이 들었네요. 그러다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깨보니 휴대폰에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인터폰을 봤더니 그놈이 짐을 들고서 다시 와 있더군요. 걸쇠를 걸어두고 문을 열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뭐가 무슨 일이냐고 대묻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일단 저도 끝을 내더라도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한숨만 푹 쉬는데 끊었던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바람 핀 걸 잘못했다. 근데 어떻게 너는 나랑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처가집 가서 그렇게 일로 바치냐고 하면서 그 여자랑은 전부 다 정리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 그리고 내 집에서 케이크랑 와인 먹은 거 다 아는데 정리했다고 또 거짓말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새파래져서 카메라를 달아둔 줄 아는지 천장을 두리번 거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내가 저렇게 멍청한 인간과 살았다는 게 허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거짓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었구나 싶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아직까지는 정리를 하지 못했고 깔끔히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헛소리를 짓걸리는지 너무 황당해서 할 말도 안 나왔습니다. 무슨 연애 중에 잠깐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건지,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는 제게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열이 받더군요. 저도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태 쌓아놨던 말을 다 꺼냈습니다.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 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다 따지고 들려면 책 한 권 나올 텐데 너무 길어지니 대충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남편 집에 빚을 갚느라 결혼할 때 신혼여행비만 부담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남편보다 제가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돈 가지고 그러면 남자가 기죽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다 터트려 버렸네요. 근데 한번 터지니까 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진짜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그래서 내가 바람핀 거야. 그 여자가 못 사는 편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나도 어깨 펴고 당당히 걸을 수 있더라. 넌 돈 많아서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 참 좋겠다. 너 지금 돈 가지고 이러는 거 평생 잊지 않고 살아줄게. 이렇게 말하더니 또 집을 나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엄청 노력해서 제 목표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모은 거였고 그걸 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것만 사서 입혔고 용돈도 전혀 모자르지 않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저것도 제가 욱해서 나온 말에 이때다 싶어서 말을 한 건가 싶더군요. 아니면 진짜로 그동안 내 앞에서 기가 죽어서 그런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시더니 아범과 연락이 되냐고 묻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받지를 않는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얘기하다가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부터 갑자기 시부모님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시더군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시어머니께 조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고 남편이 오지도 않을 거고 반성의 기미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집에도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러면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면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게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시더니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이 찾아오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혼자 지내기에 무서워서 제 친동생 보고 같이 와서 지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랑 함께 지낼까도 생각했지만 제 친동생이 와 있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부모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 참 무섭더군요. 입금을 해주고 남편 핸드폰 번호와 얼굴 사진 그리고 직장과 자동차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려줬더니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가 오고 사진도 계속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만약에 인화를 원하시면 인화해서 퀵으로 보내준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참 놀라우면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마친 상태이고 신용카드 내역서는 꼼꼼히 보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더럽게 많이도 긁었더군요. 이렇게까지 양심도 없는 놈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회사 퇴근 후에 알콩달콩 신혼처럼 그 여자 원룸에 가서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그 여자의 집 주소와 번호도 확보된 상태이지만 일단 지금은 제가 그 여자를 만날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참고 있었죠. 그 여자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 그리고 다른 정보들도 알게 됐는데 아직 미혼이더군요. 아무튼 이혼 소송은 제가 홀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지금 진행을 할지 아기를 낳고 할지는 고민 중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희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길게 갈지는 몰라도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친권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이고 아기 얼굴을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돼서 아주 어렵겠지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 너도 준비해라 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더니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서 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까지 알 거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누굴 바보로 아는 건지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데 푹 빠져서 뭐가 맞는 건지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결정을 내렸고 한번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이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아기를 생각하면 먼 미래에 저도 남편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었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저는 그냥 제 마음 하나만 봤었습니다. 돈이나 다른 건 다 제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란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져서 그 여자를 만나야겠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가 도대체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만났을까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제 얼굴과 아기를 가진 배를 본다면 죄책감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누군지를 밝혔고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남편한테 나를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일단은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카페 자체가 조용하고 넓은 곳이어서 일단 약속 시간 20분 정도 전에 가서 제 동생과 제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동생 쪽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고 그 여자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만난다고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만나고 싶었다고 인사를 했고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여자 얼굴에 물을 붓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 전부터 둘은 이미 알던 사이였고 저희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이 여자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우연히 얼마 전에 만났고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임신한 사실은 오빠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자신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정말 제 앞에서 오빠 오빠 하면서 얘기하는데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오빠가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그쪽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라고 했더니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바람을 피운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를 알겠네요. 저는 그냥 오빠 기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너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더 이상하기 싫어서 제가 먼저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아시라고요. 아기가 있어서 이혼은 못하시겠지만 오빠가 지금은 저한테 너무 빠져있네요. 근데 뭐 정신 차리면 다시 집에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같은 여자로서 여자는 건들지 않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말 하나 없더니 제가 아기 때문에 이혼 안 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저한테 막말을 하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사진을 인화하고 워드로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의 본가와 회사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도 그 편지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태도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도 들어서 통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편지를 보낸 다음날 바로 그 두 명의 인간한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군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그 여자 원룸으로 여자 부모님들이 오셨다고 하더니 회사까지도 다 그만둔 것 같더군요. 저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에서 파이게 생겼다면서 고소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 여자가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저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제 지인과 부모님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그 두 인간 전부 다시는 사회에서 재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또 다시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리더군요.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었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도 한때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고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난장판을 치더라고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자기 아들 망쳐놨으니 제 인생도 망칠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애 키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 애기를 내놓으라고 욕을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다급히 뜯어 말리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정말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밖에 모르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난리가 난 뒤로 너무 놀래서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진단서도 받아뒀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법적으로 어머님께 똑같이 죄를 물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걱정인 건 양육비 문제인데 매달 300만 원은 받고 싶은데 남편 월급이 세금 제외하고 250만 원 정도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 아버지 말만 듣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참 껄끄럽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제가 좋은 쪽으로 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내고 있는 남편 카드도 다 정지해놨는데 저한테 문자로 돈 없다고 난리 피우다니 저더러 돈으로 뒤통수나 맞으라고 와있네요. 내 돈을 내가 보존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파렴치한지 진짜 황당하더군요. 진짜 뭐에 씌인 사람처럼 갑자기 저러는데 끝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시댁 쪽이나 그 여자나 전부 다 아주 흥분 상태라서 집을 비우고 저는 친정에 들어와서 있고 휴대폰 번호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꼬장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이 떨어지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볼 날만 남았네요.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심하게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과 그 여자의 죗값을 톡톡히 받아낼 겁니다. 어쩌면 저도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게 나중에 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긴 글인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